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질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요즘엔 이제 스마트폰은 거의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갖고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제 주변에는 인스타그램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네. 국장님을 포함한 전 세대에서 사용하는 건 아마 유튜브가 아닐까. 유튜브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요즘에 진짜 유튜브를 많이 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제작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늘었더라고요. 굉장히 전문성도 높아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보건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기관에서 이 액티브 시니어 유튜버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꼭 유튜브가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시니어들이 더 많이 관람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성공 신화를 일으킨 한 분을 신화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모셨습니다. 네. 예, 이분 네. 먼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연예고스 TV 채널의 송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니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시니어 맞습니다. 네, 나이는 비밀이지만. 오늘 공개를 안 해주시나요? 네. 연애 고수시겠네요. 연예 고수 TV 운영하시니까. 채널 혹시 언제쯤 오픈하셨어요? 채널이 얼마 안 됐어요. 2019년 첫 업로드 한 날이 2019년 8월 14일이니까 2019년 이제 2년 지났죠. 네. 근데 구독자가 꽤 구독자가 많으시지 상당하시던데. 그죠. 운이 좋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프로 유튜버신데 미인이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시나 봐요.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페이스빨일까요? 아니면 컨텐츠빨일까요? 저희가 두 개 다인 것 같기도 후에 하고.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교육을 받으셨어요? 네, 교육을 받았죠. 그냥 막연하게 시작할 수는 없었는데 네. 이제 보통 시니어들이 인생 2막을 열면서 고민하잖아요. 제가 사업을 접고 놀고 싶은 만큼 놀아보자 하고 한 2년을 놀았는데 이제 노니까 내가 계속 놀기 너무 지겹다,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3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에 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한 30년 하다 보니 뭐 조직 생활은 징글징글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3가지 기준을 놓고 어떤 일을 할까를 생각하는데 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50+ 재단에서 하는 그 시니어들을 위한 그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들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내키지가 않는 거야.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마침 우연히 봤는데 시니어 유튜버 뭐 양성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유튜버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아까 인스타도 안 하고 페북도 저는 탈퇴하고 이런 소위 SNS랑 좀 거리가 멀게 그냥 전형적인 시니어의 모습이었는데 다짜고짜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40분, 50분 정도가 같이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같이 시작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유튜브가 성숙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심심풀이로 내가 찍어서 내가 올리는 건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이제 웰메이드 시대가 아닐까.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제 인생을 다 여기에 쏟아부을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이제 본인들이 막 하는데 그게 수준이 달라요. 전문가랑 이렇게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거의 수준이 같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구글에서 소위 이 그 광고가 붙는데 이게 내가 언제 1000명이 될까.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타겟을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제 연예고수라는 이 시니어 중심의 채널을 했냐면 제가 어리지 않다 보니 채널의 경쟁력을 어떻게 그럼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 결혼, 출산, 재혼 이런 쪽에 컨설팅을 굉장히 오래 해서 자신은 있었지만 젊은 쪽에는 내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나는 중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시지만 유튜브의 속성은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공론의 장이지 정답을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해보겠다. 결혼과 사랑과 연애와 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타깃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45세 이상의 시청자가 90% 시고 남자분들이 한 80%. 유튜브의 속성은 남자분들이 원래 유튜버를 훨씬 많이 구독하시잖아요. 네. 제 와이프도 유튜브 안 봐. 네, 여자분들은 유튜브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제 그 소위 TV 시청권을 뺏긴 남자들이 다 유튜브로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시작 자체를 타겟도 굉장히 명확하게 잡으셨고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뭔가 주제도 딱 테마를 정확하게 잡으셨는데 그럼 연애 고수라는 그 컨텐츠는 기존에 이제 본업에서 조금 갖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출발은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사실 중년 쪽에 컨설팅을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객들하고 시청자들하고 호흡하는 과정이 중년의 얘기를 하니까 반응들이 좋은 거죠. 제가 석 달 만에 2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구독자 수 예, 그 경이로운 기록이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중년분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신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컨텐츠의 특성이 점점 이제 중년 쪽에 관심사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러면 상담을 주로 해주시는 거예요? 상담을 한다기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죠. 중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늘 관심 갖는 모든 분야는 사랑과 성과 연애와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중년들이 또 그것만 관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라던가 뭐 재테크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제가 그러시는군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년의 연애, 중년의 성 이쪽에 이제 그거를 메인으로 하시고 그렇죠. 다른 부분까지 이제 중년들이 네. 고민할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상담 겸 뭐 이야기를 해주시는군요. 200개 아까 올리셨다고 그랬나요? 콘텐츠를? 그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게 어떤 건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댓글도 뭐 많이 달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인상에 남으셨던 거? 가장 히트를 친 저거는 그 소위 남성들의 크기에 대한 그래요. 그게 굉장히 남자분들이 그게 궁금한가 봐.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그리고 그것을 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한 500만 조회수.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한테는 뭔가 결혼 언제 할 거니 연애하고 있니 라는 질문 자체가 껄끄럽진 않은데 제가 어떤 뭐 시니어 분께 지금 연애하십니까? 뭐 사랑을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자체가 꽤나 신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불륜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김영석 교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102세인데 그분의 대담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그 다른 제자 교수분이랑 그 방송에서 대담을 하면서 가장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나는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는데 자신이 이제 사별을 좀 일찍 하셨나 봐요. 한 15년 사모님이 아프셨대요. 그때 80대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너 너무 외로울 텐데 제발 여자친구를 사겨라. 연애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80대인데 내가 왜 지금 어떻게 연애를 해?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벌써 2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20년이 흘렀는데 자기는 아직도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만약에 그때 어머니의 말대로 자기가 연애를 했다면 자기 인생은 플러스 굉장히 풍요롭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즐거움의 하나, 그러니까 연애를 해라.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연애를 해라 라는 게 이제 그분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더 연애라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넓혀보자면 관계잖아요. 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 폭넓은 인간관계 아니면 즐거운 인간관계를 말을 하는데 자 우리는 인간 플러스 여성이고 남성이고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나를 활기 있게 하고 나를 활력을 넘치게 하는 건 결국 이성과의 만남인 거잖아요. 하다못해 남자분들이 뭐 이건 다른 얘기죠. 술집 가서 여자라도 한 명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윤활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삶의 풍요로움이라는 측면에서 연애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인턴이라는 영화에 로버트 드니로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뭐 거의 70 가까이 됐는데 거기 안마사분하고 연애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다시 생기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같은 맥락에. 그리고 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말을 좀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걸까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러니까 잘못된 유교 사상이 뭔가 나를 드러내고 오픈하면 바로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두려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감추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성적일 뿐이지 적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애가 서양은 연애하고 동양은 굉장히 항상 열심히 책 보고 선비처럼 서예를 쓰고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닐 텐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걸 오픈하면 비난을 해. 그런데 우리는 음성적으로는 하고 싶은 걸 다 해. 안 할까요? 드러나지 않지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건강한 성문화가 필요하고 건강한 공론회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하는 건 괜찮고 그걸 드러내는 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차라리 드러내고 문제가 있는 거 걸러내고 우리는 정답을 찾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요. 삶의 모습이 백인백색일 수 있는 건데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의 삶은 틀릴까요? 네, 그렇지 않을 텐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까지 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제 채널에서도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들이죠.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돼 있잖아요. 일본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관련 앱도 많이 있고 그 파티도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 시니어분들의 다시 재혼 혼활이라고 일본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혼 활동이라고. 연애의 파트너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재혼 파트너도 만나는 그런 이벤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재혼 부분은 어떻게? 이 재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면 혼인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미혼이신데 혼인이라는 제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유럽은 50%가 넘게 그 비혼 동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프랑스는 결국 이제 거기서 출산하는 자식이 문제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프랑스의 자식이다라고 하고 국가가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재혼이라는 그 틀로 넘어왔을 때 중년분들이 아까 이제 형식이라는 문제하고도 이게 통하는데요.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싱글이야.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굴뚝같이 다 있어요.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자인 사람이 난 아무도 만나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죠. 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하물며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것은 모두 다 로망이고 소망인데 그랬을 때 바로 나는 이제 혼자 됐으니까 사별했으니까 이혼했으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죠? 그럼 사람들이 재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형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오죠? 또 다른 형식이 그러면 자식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돈 문제는 어떡하지? 누구 집에서 살아야 되지? 그러면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하지? 이 복잡한 관계가 이제 뒤이어서 떠오르죠. 이렇게 형식으로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걸 형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은 성격이 좋을까, 뭐 나한테 돈 달라고는 하지 않을까, 뭐 폭력적이지는 않을까, 즉 아무도 못 만나요. 그래서 결론들을 어떻게 내리죠? 재혼은 미친 짓이야. 혼자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싱글이신 그러니까 중년부는
재혼이라는 단어를 머리에서 버리시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우선인 거지 형식에 갖춰서 그 사람과 소위 혼인신고를 한 해 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 네. 이쯤에서 질문이 드는 네, 생각이 드는 게요. 그냥 연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굳이 결혼을 그러니까 그거조차가 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네. 그래서 난 이 사람이랑 연애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아니면 옆집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어. 아니면 이 사람과 나는 혼인신고도 하고 싶어. 이 다양한 삶이 있으면 안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이 다양한 삶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면 안 될까요? 나 누구 만나? 라고 하면 뭐 물어봐죠? 혼인신고 했니? 재혼했니? 그 사람 돈 많아? 이렇게 서로 규정을 가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나는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사람과 내가 중년에 내지는 노년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새로운 사람, 재혼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걱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전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 그러니까 행복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럴 때 남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나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중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후에 이제 뭐 건강한 생활할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는데 건강한 시니어 중년의 뭐랄까 연애의 모습 어떤 거라고? 연애도 그 나이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힘이 없고 삶의 형태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중년의 연애는 열정으로 들끓었던 나이대 연애와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던 게 중년의 연애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함께. 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같이 갈 사람,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젊었을 때보다 중년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내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내가 건사해야 될 상황보다 내가 나를 건사해야 하면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누군가와 그러니까 이성과의 연애가 저는 제일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럼 친구들만 만나지 왜 연애를 해요? 매일 친구들하고 놀면 되지. 그런데 친구들하고 또 다른 점은 뭐죠? 이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스킨십과 어떤 성적인 그러니까 뭐 설레임, 긴장감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게 중년의 연애인데 어느 하나 많이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성이라는 내가 성적으로 여성이라는 남성이라는 걸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내 나이에 무슨, 내 나이에 왜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소위 노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숫자에 불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젊은 감각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숫자에 불과한 거지. 내 생활은 너무나 고루하면서 숫자에 불과해라고 해서 불과해지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년의 연애는 함께 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 것, 즐거움, 그리고 이성으로서의 설레임과 어떤 스킨십과 이런 것들이 결합된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지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과 형식을 깨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비잉이요.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행복이 이미 얼굴에 담겨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의 목적이 사실 100세 톡톡,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어떤 복지의 방안을 저희가 하나씩 테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드는 생각이 정말 어르신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것 그 자체도 또 복지 중에 하나는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세 시대여서 이 중장년의 로맨스를 이제 아까 터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장소가 필요하겠구나. 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르신들의 사랑을 같이 응원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네, 오늘 이렇게 끝낼까요? 네. 100세 톡톡